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피해를 봤다는 분들은 많이 있어도 보험을 많이 가입해둬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라는 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조건 돈 버는 보험 가입법 이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보험 가입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 보험 외의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가족, 친구 같은 지인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믿고 가입했고 이후에 점검을 받아보면 전문가들은 해지를 권하죠. 이렇게 나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 사이에 병원이라도 몇 번 갔다 왔으면 비싼 유병자 보험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보험이 젊을수록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더 이상 손댈 일이 없도록 바람직한 보험 가입이 필요한 거예요. 제 고객님들이 청구하셨던 방식과 통계청, 질병관리청, 국내 최고 수준 병원들이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필수보험 두 가지가 대체 왜 필요한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다 보면 뭐에 얼마, 뭐에는 또 얼마, 이 특약 저 특약 이거 다 넣으면 큰 이득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으로 큰 득을 본 분들은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발생률이 높고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암조차 발생할 확률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데요. 그래서 보험은 핵심 내용들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해서 거품 없는 웬만하면 손해볼 일 없는 보험을 가입하자는 게 제 의견이고요.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 아무리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이라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모든 질병이 다 걸려서 이 보험금을 전부 다 받아갈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현명하게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요. 불필요한 특약을 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보험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부분은 보장이 되기 때문인데요. 보험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악재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큰 악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것부터 살펴보면 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보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자녀나 남겨질 가족 때문에 내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망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꼭 비싼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월 2만원, 3만원이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사망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망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는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같은 큰 질병이나 큰 상해 사고 등이 있는데 이런 크고 작은 질병이나 상해는 실비보험으로 급여든 비급여든 치료비에 대한 리스크가 대부분 상쇄됩니다. 그리고 실비로는 커버할 수 없는 상황, 중대질병이 발생하여 장기간 직장에 못 다니게 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하고 또 요양이나 재활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은 진단비 보험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고요. 즉 정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병원에서 내야 할 치료비, 혹시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치료비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여기에 사람에 따라 사망보장이 필요한데 치료비는 실비로, 생활비나 요양자금은 진단비로,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는 비싼 종신이 아니라 정기보험으로 커버하면 됩니다. 즉 우리 삶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은 실비와 진단비 이 둘이면 끝이고요. 최근에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을 활용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유행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후 대비에는 보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을 땐 많은 위험성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가입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치료비, 병원비는 실비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보험 이 둘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이외의 보험들을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사용한 치료비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2009년 10월부터 전 보험사가 표준화되어 어떤 회사에 가입하셔도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가입했다면 A 사던 B 사던 G 사던 H 사던
동일한 내용으로 판매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도 모든 회사가 동일한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거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결제를 하고 받게 되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인데, 먼저 급여와 비급여가 별도로 나눠져 있죠. 비급여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뜻합니다. MRI나 도수치료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급여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이 있는데, 전액 본인 부담은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간다든지 비응급 상황인데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하고요. 나머지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중 공단 부담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이 내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즉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렇게 셋인데, 이 부분을 실비보험에서 또 보장을 해줍니다. 2009년 7월 이전 실비라면 100%를 보장해주는 곳도 있었을 거고, 최근 가입한 분들이라면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총액이 23만 5,300원이 나왔고 공단에서 10만 9,500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나머지 12만 5,800원만 결제하면 되는 거고요. 이 12만 5,800원을 또 실비보험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대부분 보장을 해준다. 즉 건강보험과 실비만 있어도 의료비 부담이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실비의 연간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작은 치료비뿐 아니라 암 같은 큰 병으로 인한 높은 비용의 치료비까지 전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지원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실비가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지 않나요? 보장 안 되는 것도 있던데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장 제외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영양제나 치과치료, 임신 관련 질환 등이 있고, 대표적으로 성형수술,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 수술을 했는데 비중격 만곡증으로 숨을 쉬기 힘들어서였다, 또는 안검하수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했다, 이렇게 치료 목적이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10%, 20%, 30%이 정도의 자기부담금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가 20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내 실비가 만약 자기부담금 20%를 가지고 있는데 치료비가 5천만원이 나왔다면 계산상 내가 내야 할 돈은 1,000만원이고 보험사가 내는 건 4천만원이죠. 하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200만원까지만 내고 보험사가 4,800만원을 전부 부담해주는 거예요. 단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에 대해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분들이라면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런 안정성 때문에 실비보험은 항상 1순위인 거고, 치료비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 기준 40세 여성은 12,012원, 남성은 9,918원이면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균 만원 조금 넘는 가격대에도 이런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4세대 실비도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없지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충분히 좋은 조건이니까 실비는 꼭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4세대 실비 안 좋으니까 전환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1,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 중에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유지가 힘든 분들은 그렇다고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4세대로 전환을 해서라도 최대한 오래 유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비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나에게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경제 능력이 크게 감소해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죠. 대한민국의 10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 심장, 폐렴, 뇌혈관 질환이 상위권에 있죠. 폐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흔한 질환인데다가 실비로 처리하면 되고, 암뇌심장 질환이 중요한 건데 해당 질병들은 중대 질병이죠. 요양을 할 수도 있고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식단도 좋은 걸로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치료가 길어진다면 생활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비와 3대 진단비보험, 이 두 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만약 우리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질병, 그 중에서도 중대질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망보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에 치료비와 진단비가 먼저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위암, 간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암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암, 즉 일반암을 보장하고요. 고해감으로 불리는 혈액암, 뼈암, 췌장암 등도 전부 보장 대상입니다. 단 과거에는 남녀 생식계암을 소외감으로 나눠서 별도 지급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암 진단비의 1, 20% 수준만 보장해주는 곳도 간혹 있었다 보니 소외감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확인은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여성분들께 자주 발생하는 갑상선암을 비롯해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넷을 얘기하며 1회만 지급되고 소멸하는 암 진단비와 달리 유사암 4종은 각각 1회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뇌에 대한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뇌출혈과 뇌졸중까지도 모두 보장해주지만 이 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들을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동맥류란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이 뇌동맥류에서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뇌동맥류를 발견했을 때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뇌동맥류를 진단받았을 경우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까지밖에 없으신 분들은 보험금이 한 푼도 안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치료를 안 하고 보험금 받자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고 최대한 폭넓게 보장받기 위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의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심방세동 이런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즉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장 관련 진단비는 같이 세트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걸 뜻하는 거죠. 심장질환 역시 과거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훨씬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허혈성 특약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막히는 것을 얘기하고 조금 더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협심증이란 혈관이 막히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물질로 좁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 협심증 단계에서 혈관이 더 심하게 막힌다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존의 허혈성이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다면 협심증으로 진단받았을 때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빈맥이나 부정맥, 심부전 등을 보장하는 심혈관 특정 질환 진단비도 나온 상태니까 심혈관 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심혈관 특정 질환까지 포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진단비를 어느 회사로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단가 비교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이나 성별에 따라 유리한 곳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비교표는 중간 연령대인 40세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0세 남녀 직업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A사부터 K사까지 총 11개 회사 가격을 비교해본 표고요. 항목별 저렴한 곳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나에게 필요한 특약을 골라서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크죠? 혹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했다가 가장 비싼 회사로 가입을 했다면 나는 20년에 걸쳐서 수백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3대 질병은 발생률이 높은 데다가 20년 납 90세 만기, 즉 20년간 납입하면 보장은 9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마냥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최저가 회사를 골라도 금액대가 부담된다면 보장 금액을 낮추거나 만기를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려면 10년이나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형으로 준비할 경우 평생 납입을 해야 하며 매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당장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 3대 진단비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에 대해 알아봤다면 사망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겠죠.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께 익숙한 건 아마 종신보험일 거예요. 종신보험의 보장기간은 내가 사망하는 순간까지입니다.
종신보험을 1억 가입했다면 내가 내일 사망을 하던 120세까지 살다가 사망을 하던 언젠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지급률이 100%인 거예요. 보험 특약의 가격은 발생률이 높다면 같이 높아집니다. 즉 종신보험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실제로 40세 남성 기준 종신보험 1억을 설계했을 때 5개 보험사의 평균 가격이 18만 원이 넘습니다. 내가 몇십 년 후에 받게 될지 모르는 1억을 위해 지금 월 18만 원 가량을 납입한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반면 20년 납 20년 만기 정기보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900원 정도로 종신과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보장기간이 짧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20년이면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즉 가장인 내가, 부모인 내가 제자리에 없더라도 충분히 앞가림은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사망보장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 자녀가 성장기일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가장의 부재, 이런 악재로부터 경제적인 고통을 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남겨질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보험인 거고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 중에서 결혼을 하셨고 자녀가 있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20년 납 20년 만기로 짧게 가입을 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유지했다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 나이대가 되면 내 자녀가 밥벌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종신보험은 가입 금액이나 나이에 따라 월 18만 원이 될 수도 30만 원, 4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거품을 쫙 빼서 가장 리스크가 큰 구간을 정기보험으로 넘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2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에 자녀가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정기보험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돈 쓸 곳은 보험이 아니어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의 대비라는 거, 그리고 그 대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으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로 사용하는 돈은 저축이 아니라 지출이라고 여기시고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직접 내 나이에 딱 맞는 최저가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